안녕하십니까. 코코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저는 압구정역에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성형 수술로만 상당히 꽤 됐네요. 그래서 한 25년 이상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술을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요. 진지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의 성원도 있지만 제가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과도하게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또 하지 말라고 하고, 또 특히나 비싼 수술을 할 필요 없이 저렴한 수술로 가능한 경우는 저렴한 수술로도 하고요. 가능하면은 재수술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찾아오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 안 되시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수술했던 분들이 어느덧 자녀들이 그렇게 성숙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데리고 오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경험 많은 훌륭한 병원이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자가늑연골이 필요한데, 또 자가늑연골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가늑연골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비주가 뒤로 함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냐면, 이제 이건 수술 후잖아요. 비중격 연골을 과도하게 치초하거나 비중격 연골의 기술적인 문제, 그래서 이런 비중격이 약한 사람을 뗐을 때, 비중격이 어떤 또 좀 제가 말을 더듬는 이유가, 비중격에 원래 떼면 안 되는데 자꾸,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중격을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경제적인 거와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너무 무리하게 떼니까 뗄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걸 제거를 하면 안 돼요. 보존을 해야 하는데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뗀 그 행위 자체로 비중격이 무너지면 위가 들어가고 아래가 들어가고 상당히 많이 이게 주저앉기 때문에 실리콘을 과도하게 높게 쓰고, 그나마 위쪽이 높아야 하는데 아래쪽에 실리콘이 더 두껍게 들어가 있는, 그리고 심지어 2개까지 더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가슴 늑연골을 전환을 바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찾아와서 가슴 늑연골로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늑연골은 이제 자가 늑연골이 있고 기증 늑연골이 있어요. 자가 늑연골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상담하게 되면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회피하시고 다른 걸 이제 추천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는 것은 자가늑연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비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게끔. 그래서 자가늑연골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가슴 부위를 떼야 한다는 것 때문에 또 수술에 대한 걱정이 생길 거고, 흉에 대한 걱정도 생기게 되겠죠. 그럼에도 자가늑연골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일부를 떼었다 그래서 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가늑연골의 두께에서 반만 안쪽을 남기고 바깥쪽만 이렇게 가져서다가 채취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자가늑연골이 필요한 이유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개를 잃고 100가지를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아주 극대화되기 때문에 자가늑연골이 꼭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가늑연골에는 기증늑연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기증늑연골을 사용을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본인이 선택하면은 할 수 있는데 이제 흡수가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흡수가 전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는 자가누경구를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은 기증누경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연골에 있어서 왜 귀연골 귀중경골인데 왜 이렇게 자가누경골로 갑자기 돌변하냐면 이런 경우에 귀연골을 대부분 사용을 한 사람이 많고요. 비중경골이 주저앉고 부러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가장 이제 안전한 신체 조직에서 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자가누경골이기 때문에 부득이 자가누경골이 선택이 돼야 한답니다. 자가누경골의 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이제 자가누경골을 채취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자가누경골인데요. 이렇게 휨이 발생합니다. 이제 자세히 보면은 얇게 떼면은 휨이 발생해요. 근데 자가누경골이 휘어진다는 말은 상식이 많으신 분들은 휜다. 여러분들 휘으면은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자가누경골을 사용하는 부위가 두 건데 이걸 자꾸 강조해 말씀드리거든요. 코끝에 또는 코끝 쪽을 올리기 위한, 만들기 위한 자가누경골, 즉 파손된 또는 휘어진 또는 비중경골에 문제가 있었을 때 비중경골의 대체제로서 쓰는 자가누경골, 이때는 얇게 슬라이스화 돼서 얇게 해서 만드는데 이때 휨이 생겨요. 두 번째 휨은 콧대인데 콧대에서 자가누경골을 다이스드 이렇게 덩어리로 썼을 때 덩어리를 쓰게 되면 조각으로 덩어리를 쓰게 되면 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휨이 각각 달라요. 이때 휨은 이렇게 생기겠죠. 휨이. 그 다음에 이때 휨은 이 덩어리가 좌우로 꺾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약간씩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휨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래서 보형물을 쓴다면은 여기 휨은 없고 이쪽에서 휨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휨의 종류가 약간 다르다는 거,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을 덧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중경골을 재건했을 때는 한 겹을 쓰는 게 아니고 두 겹을 같이 겹쳐서 쓰게 되죠. 그러면은 두 가지의 힘이 같이 반대 방향으로 모이기 때문에 반듯하게 펴지는 현상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심지어 여기에 쇠핀이나 그다음 플레이트, 스크루 이런 걸로 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콧대 이야기를 하면은 콧대를 방지하려면은 누경골 조각을 좀 더 두툼하고 심부를 쓰거나 또는 조각으로 좀 더 짧게 쓰고 나머지를 이제 다른 대체제로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이제 가루로 갈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가누경골의 심부하고 에피하고 이렇게 장력, 휘려고 하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갈아서 쓰는데, 여러분도 갈게 되면 가루가 그대로 있어서 흡수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거 일부에서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게 분필 막대 모양으로 다시 그 시멘트를 섞어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시멘트가 물 반죽돼서 굳어진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다시 결합돼서 자가누경골을 단단한 덩어리 자가누경골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제 휘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상쇄시키는 수술을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누경골을 써야 하는 이제 필수적인 것은, 자가누경골을 쓰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다른 여러 가지 수술이 또 필요할 수가 있고, 특히나 비중격 점막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가누경골을 뗄 때 여러 가지 상처를 비중격에다 줬거나 또는 비중격 점막이 옆으로 끼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러진 비중격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중격 연골이 간혹 가다가 상처가 났을 때 자가누경골은 살아나요. 염증을 이겨내고요. 근데 다른 재료도 특히나 기증누경골은 여기에 대해서 염증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자가누경골을 추천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주를 뺄 때, 콧기둥을 뺄 때 자가누경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주가 함몰됐을 때 자가누경골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콧대가 많이 주저앉아서 지금 실리콘을 2개를 써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 염증이 생겨야 하는데 안 생겼는 건 다행이지만 아주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직을 이물질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자가늑연고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가늑연고를 꼭 사용해야만이 콧대를 올릴 수 있고 염증 가능성을 낮춘답니다. 즉 아주 심하게 올렸을 때, 즉 3mm, 4mm 또는 1cm 이렇게 심하게 올라갈수록 염증 리스크, 감염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특히 이물질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압력이 심해지니까. 즉 엘리베이터 속에 5명이 탈 것을 10명 또는 7, 8명 이렇게 탄다고 그러면은 압력이 증가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피부에 가는 압력이 엘리베이터 속에 꽉 사람이 과도한 사람이 들어찬 것마야 증가하기 때문에 피부에 가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또 항생제조차도 잘 안 가겠죠. 혈액순환이 안 가면은 그에 따른 리스크는 감염 리스크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과연 또 피를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낮은 상태에서 많이 올리려고 한다면 가슴 늑연골이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늑연골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늑연골을 이렇게 쓰지 않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 또 여러분들 많은 가슴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할 일이 아닌데 피하세요. 불안하고 무섭고. 근데 절대 그렇게 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안전한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없이 전혀 호흡하고 지장도 없고 폐를 뗀다니까 여기 너무 걱정 전혀 하실 일이 아니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코 성형외과 전문 조배정 원장입니다.